출발 새 아침.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와 삼성이 최순실 씨가 설립했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였는지도 판단되어야 하는 거죠. 누구의 재판이든 파기환송은 불가피하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경제적 타협이냐, 순수한 법리 판단이냐, 그것이 문제겠지만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아침부터 문자 참여가 뜨겁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있다고 하니까요. 2818님께서 조국을 보면서 박 대통령은 왜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나란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4867 쓰시는 분, 오늘 생뚱맞게 대법원도 검찰에 이어 반격에 나서는 판결을 한 건 아닌지 스릴이 있네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귀와 입이 지금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쏠려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니고 쓴소리도 잘하는 벗이고 그러면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벗 이종훈입니다. 네, 오늘 그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거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네요. 어제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조정안 의결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발을 했죠. 무효다 이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헌법재판소에 또 제출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사당이 오늘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조정안 표결 처리를 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심사 거치고 별도 의결 절차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이제 부의가 되는 겁니다. 본회의에서도 60일 안에 상정해서 또 의결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1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But 자유한국당이 과연 쉽게 물러설 것인가?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날치기는 조국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날치기 통과를 시키면 여당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저항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정개특위 전체 회의가 상당히 힘겨루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물리적 폭력 사태로까지는 가지 않겠죠, 서로. 예. 그리고 조국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도 만약에 이 경우에는 좀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면 오히려 역풍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보류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다시 꺼낼까요? 그건 조금 잘 모르겠네요. 근데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네,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결국 얼마나 강력한 법안인지를 이번을 통해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군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우리도 초치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 사실상 초치 아니냐 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부른 이유는 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한 한일 관계 현안과 한미 관계 전반을 협의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검토 결정된 것이고 한미 동맹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했고 앞으로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 라인에서 최근에 우리 이번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그래요. 사실은 어제 이 조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다. 또 이게 한일 갈등에 이어서 한미 갈등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계속 이제 우리가 듣기 좀 거북한 얘기를 지금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어제도 니온 게이자이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이번 그 지소미아 종료 과정 사전에 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유익할 거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 쪽에서는 미국 백악관하고 뭐 9차례나 소통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미국 내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간에 이게 정보 교류가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국방부 장관 경우 미국 국방부 장관 얘기입니다. 조금 다른 기류의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실망한다 이런 걸 지금 지적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최초로 이런 반응을 보인 건데 but 어차피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을 했다면 이거를 우리로서는 카드로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카드를 좀 쓸 필요가 있겠으나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이 카드를 좀 사용할 필요는 있지 않나. 네, 대한민국 국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랜드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죠. 네. 차관보가 독도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간섭 얘기하는 거 사실은 좀 너무 좀 불쾌하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국합, 배드캅 나눈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약간 배드캅 역할을 지금 이제 이 사람에게 좀 맡긴 게 아닌가. 일본이 그 쓰잘데기 없는 이건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그 옥수수를 막 8조 원이나 사주니까 거기는 좀 약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사주니까 이러는 건가요? 약간 이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죠. 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마구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예. 참 어쨌든 돈이 또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대학가의 촛불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모교이자 현재 직장인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한 700여 명 어제 오후 8시께 서울대 관악 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교수 당장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부산대학교 학생들도 어제 오후 6시에 부산대 내 광장에서 비가 오는 중에도 촛불 집회 개최를 했습니다. 장학 특혜 관련해서 뭐 규탄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고려대는 일부 학생들이 뭐 2차 집회를 열 예정이긴 했는데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려대 총학생회가 금요일 저녁에 촛불 집회를 열기로 해서요. 여기에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도 지금 조 후보자가 지금 재직 중인 그 바로 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 입장을 좀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But 이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계속 몰려들고 있다 그러네요. 어제도 뭐 한 50여 명 정도 네. 몰려들었다 그러고 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지낸 정모 당협위원장 마이크까지 잡았다 그래요. 총학생회 측이 나중에 이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집회 직후에 이 현장 발언 내용은 사전에 총학생회하고 조율된 게 아니다. 또 집회 취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 학생들의 좀 순수한 그런 촛불 집회 의도가 좀 이렇게 달리 전달되거나 좀 약간 곡해될 우려가 없잖아 있어서 더 걱정이네요.
글쎄요, 정치색을 배제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보수 유튜버들도 막 수십 명이 몰려가고 정준길 당협위원장도 마이크를 잡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완전히 배제되는 거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정준길 당협위원장이 갑자기 거기 왜 들어갔을지 좀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독도 훈련을 진행하면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미국의 의도, 미국이 정확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게 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이 했던 것이 생산적인 방법이 아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 한꺼번에 다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그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의 반응이 사실은 조금 저도 실망스러운 상황인데요. 미국은 실망, 우려 이런 식의 이제 적극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이전에 우리 정부가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해 오신 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비단 지소미아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 한일 위안부 갈등이 있을 때도 그렇고. 네. 제가 그 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항상 좀 깨름직하게 느끼는 게 일본 편을 너무 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마치 이 한미일 삼각관계를 보면은 미국이 큰 형님인데 한국 불러다가 왜 작은 형님 일본한테 그렇게 불경스럽게 하냐. 좀 말 좀 잘 듣지, 싸우지 말고, 이렇게 자꾸 어떨 때는 타이르거나 설득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최근에 지소미아에서는 더더욱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정당한 주권을 행사한 건데, 네, 이 부분을 그렇죠. 갖고 한국이 마치 뭘 몰라서 그런다. 또는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이런다. 그 내용이나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고 자꾸 어떤 이렇게 행태를 비판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당히 우려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려와 실망은 우리가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런 반응을 내놓는 사람의 또 직위도 사실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부분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폼페이오 장관도 했지만은 밑에 차관보, 대변인. 차관보들도 하고요. 예, 이런 분들이 나서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을 할 거라면, 네. 정식으로 한미일 안보 전략 대화를 하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맹이나 우방을 유지하자는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차라리 공식화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일본과 한국, 우리 한일 관계는 동맹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어떤 법적인 행동의 제약이나 의무가 없어요. 한일 간에는. 네. 그런데도 자꾸 미국이 개입한다는 거는 우리는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로 보는데 미국은 한미일이라는 마치 집단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우리와 미국의 다른 시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주미 대사, 즉 우리나라 대사죠. 그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의 실망감 표현을 충분히 이해한다. 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약속국의 서름이라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찜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름직합니다. 예, 청와대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실망감은 이해한다고 한 거는 네. 우리한테 계속 지소미아는 하라고 네, 이야기하던 터에 우리가 의표를 찌르는 형식으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당혹스럽거나 실망스럽다는 건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야 되고 저는 동맹 간에 이런 표현 나오는 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동맹 간에 실망도 하고 규탄도 합니다. 네. 미국이 제가 유사사를 찾아보니까 미국이 작년에 이란하고 핵 협정을 파기했잖아요. 네.
그때 유럽의 동맹국들이 쓴 표현은 규탄입니다. 규탄이요? 세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국가 간에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동맹이 깨지는 거냐, 네. 또는 뭐 의리가 깨지는 거냐, 이렇게 확대 해석만 안 한다면 네. 그런 정도 표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어떤 동맹의 미래를 걱정할 일은 아니다. 진짜 동맹의 미래가 걱정된다면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파병 문제 같은 게 동맹을 아주 심하게 흔드는 사안이지. 그렇죠. 이 협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말이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일부러 미국이 좀 기선제압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청구서를 결과적으로 미국이 들이밀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이렇게 이 표현을 세게 쓴다는 건 어불성설인 게, 미국은 그래요? 이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일관된 자기 입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현재 모든 동맹국을 상대로 이 방위비 또는 국방비 분담 압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한테는 올겨운 겁니다. 트럼프가 유럽 가가지고 나토의 국방비가 너무 적다고 그러면서 압력을 넣은 게 벌써 3년 내내 그랬고, 또 일본에 가가지고는 미일 안보 조약을 직접 공격하면서 마치 일방적으로 시해를 미국이 베풀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일본을 압박을 했더라는 것도 최근 일이고, 그 다음에 올겨운 게 한국이에요. 이제 우리 순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양자 간의 협정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동맹의 규범을 일탈하는 아주 일방적 행태의 주된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지. 아니 네. 트럼프가 그걸 6배를 올려달라는 걸 주자고 하면은 이건 국가도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니 그거 달라는 대로 줄 나라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한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트럼프 빨리 이제 임기 끝나기를 기다리며 버텨버리지. 네, 어떤 그렇군요. 나라가 그 방위비 분담금을 달라는 대로 줍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가 쫄아가지고 이거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좀 달래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설설 기는 네. 이런 어떤 그 행태들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공연한 어떤 약소국의 불안 심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중견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강대국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토할 수 있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게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게 왔다면 우리도 어쨌든 대응을 잘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방법, 이런 건 뭘까요? 저는 합리적인 선이라면은 물가 인상률 정도는 인상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가 인상률 정도요. 네. 네, 그건 매년 한 3%, 4%씩 해가지고, 자동 인상해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그런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 네. 이런 정도 몸만 열어놓고 버텨버려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다고 미국이 어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주한미군 숫자는 계속 줄어왔고, 네. 또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됐고,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은 깎아야 될 판이에요. 그렇군요. 예, 비용이 적게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대규모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투입된 적도 없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돈 많이 든다고 투덜거리지만 최근에는 많이 세이브 됐을 거라고요. 네. 예, 이런 점까지 제시해가면서 만약에 자꾸 방위비 분담금 압력을 넣는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미국 안보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가를 낱낱이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만을 위해서 주둔한 게 아니라 미 본토 방어에도 관계가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주한미군이 조기경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본토 방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역할하는 주한미군의 비용을 한국이 대는데 뭐가 말이 많냐. 그렇군요. 이건 아예 한번 그런 끝장 토론을 해서 72일 가리자. 아예 이렇게 좀 나가도 될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지소미아 종료는 일단 종료대로 가고,
태국하고 우리가 협정을 맺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태국하고 협정 맺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태국하고의 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일환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변에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엮여 있다 보니까 아주 취약성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가지고 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으로 수직으로 날개를 펼치자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방 관계를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단 그렇군요. 일본만 빼고.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일환으로 그 직선멸을 태국과 체결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24번째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국하고 이제 군사교류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우방국으로 결속이 되고 또 이런 강대국 정치에 서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정치, 경제, 군사 또 어떤 문화적 교류 이런 것들 추진해야 돼요. 그 한류가 아주 잘 먹게 되는 데입니다. 네. 신남방 정책은 대통령이 2017년도부터 얘기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의당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 이게 정말로 궁금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상황과 관련해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보도는 정의당이 부적격적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당내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유, 제가 어제 이 질문을 한숨을 쉬십니다. 예, 하루 종일 한 100번은 받은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당내 분위기가 뭐 시시각각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또 찬성 반대 압력이 다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압박을 거론하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당이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 네. 또 판단 시기는 청문회 이후다. 정의당은 단 한 번도 데스노트라고 그러지만 청문회 이전에 적격 부적격을 발표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모든 건 원칙대로 해왔어요. 네네.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하고 검증할 기회를 보지 않고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이번에도 그 원칙을 깨지 않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청문회 이후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건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 조정 법안이 의결됐는데요.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오늘 표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문제없이 통과되리라는 건 비현실적인 전망이지만, 네.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이거는 전체 회의에 상정된 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왔고, 항상 자유한국당은 목리만 부렸던 거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반대하면은, 이 정치개혁의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아예 국회 밖으로 나가셔라. 당내 집회 좋아하시지 않냐. 네. 이렇게 이제는 강하게 사당이 좀 나가야 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 개혁 조정 법안이 의결돼서 상정된 것만도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통과되면 상상도 못할 저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하셨으니까 그냥 아예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청문회를 앞두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자제 이야기 또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위원이죠. 김용남 전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의혹 이야기 이런 것들 나눠보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나흘 정도 남았습니다. 여전히 의혹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젠 검찰까지 손을 댄 형국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유동치고 있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인데요. 오늘은 정말 날카로운 창이 되어서 공격을 할 야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사실 제가 김용남 전 의원하고 방송 여러 번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세게 말씀 잘 안 하시고 그래도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말씀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그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전투력이 상승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여전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건 맞는데 네. 제가 주로 저는 사모펀드를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네. 근데 사모펀드를 들여다보면서 결국에는 뭐를 하려고 했는지 그림을 제가 완성을 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이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거를 도모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소속 정당을 떠나서 순수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 그 검사 출신으로서 재직하실 당시에 사모펀드나 우회 상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도 조금 일을 많이 해보셨나요?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1998년에 서울중앙지검이죠. 그때는 그냥 서울지검이라고 불렀습니다만 네. 그때 근무할 때 증권전담으로 수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이시군요. 자,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어제는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해서 논의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유보됐잖아요. 이건 네.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찬반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 네. 인 사람이 어떻게 청문회장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청문회장까지 들어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안 해야 된다.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면 진작 후보 사퇴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반면에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좀 더 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할 명분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또 의견이 있어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서 아마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텐데요. 글쎄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래 처음에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사람한테 무슨 이러면서 보이콧 얘기를 먼저 꺼냈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매우.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신중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분위기는 어쨌든 유보하는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인 건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청문회 그러면 하면 야당 의원들은 질문만 하시고 대답을 잘 안 들으시던데 그러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안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야죠. 근데 뭐 저는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아니면 저희가 특히 염려하는 게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핑계로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사실은 그거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네. 특히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다 해외로 급히 나갔어요. 네. 지난주에. 네. 그래서 출석이 네. 제대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조국 후보가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아니라고 본인은 제대로 대답할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시는 다른 증인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는 제가 간섭 못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을 불러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모펀드의 중심은 결국 뭐 배우자가 사실은 또 핵심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가족을 불러서 그동안은 한 적도 없는데 이번에 꼭 가족을 불러야 되느냐는 논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족에게 그렇게까지 가혹하고 집요하게 그렇게 뭐 청문회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그림이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은 네. 다 가족들이 그 핵심에 있어요. 의혹에. 딸의 입시 부정 의혹도 그렇고요. 네. 사학재단 운영과 관련한 뭐 업무상 배임 횡령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동생 또 호적상은 이혼이 돼 있다는 전재수 또 조국 후보자 본인도 학교재단의 이사로서 물론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직접 돈을 입금한 명의자로 찍혀 있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모친, 부인, 동생, 호적상 처남 참. 이 가족들을 다 출국 금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부인하고 모친은 안 하지 않았어요? 요청도 안 했다던데요. 그래요? 네. 그거는 언론 보다가 그러면 조금 부정확했던 모양이네요.
근데 어쨌든 가족 중에 상당수가 출국 금지가 돼 있고 그건 수사 대상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의혹도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의혹들이기 때문에 아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진상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왜 후보자의 가족을 아니 정상적인 후보자면 가족을 부를 이유가 없죠. 근데 조국 후보자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후보자잖아요. 지금 이런 공직 후보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역대? 그런 예는 없지만 이번에는 사안이니만큼 반드시 불러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정말로 제대로 된 질문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기서 걸로. 조국 후보자의 네. 가족이 빠지게 되면 사실은 청문회가 하나만 하다. 단팥 빠진 찐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328 쓰시는 분께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펀드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고 특히 우리 김용남 전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 경우에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세요. 김용남 의원이 되게 솔직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뭐든지 대답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연락 주십시오. 1946번 쓰시는 분께서요. 가족 청문회 말고 후보자 자질 청문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률 전문가를 부르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요. 왜 자꾸 가족에 집착합니까?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가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갖 의혹의 중심에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족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자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 집행기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할 수가 있죠. 만에 하나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어요. 구두로는 못하지만 서면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지휘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조국 후보자가 보여준 성향으로 봐서는 만에 하나 장관이 된다면 네.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 소위 얘기하는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니까 이거는 그냥 무혐의 종결해라. 나에 관한 사건은 아니면 조국 후보자에 관한 의혹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어떤 사모펀드 관련자가 됐던 학교재단 운영과 관련된 피의자가 됐던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하라. 서면 지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들어온 소식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122 쓰시는 분께서 정말 떳떳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쿨하게 가족도 청문회 소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나가는 아버지 돼서 혜택을 누렸다면 이렇게 청문회 나가는 것도 일종의 의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1228 쓰시는 분께서는 조국 후보자 인격적으로 너무 공격받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본인이 뭘 잘못한 건가요? 주위 사람들이 문제지. 이런 얘기 주셨고요. 4856 쓰시는 분께서는요. 김 의원님, 기존의 다른 인물이 했던 청문회 생각하고 덤비면 안 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후보자 특성상 이런 얘기 주셨는데 지금 관련해서 김연아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청문회 전에 이렇게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 하나만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범죄 혐의와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뚜렷하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임의 수사가 아니고 강제 수사잖아요. 압수수색은. 그거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죠.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범죄 혐의의 소명까지는 이루어져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만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상황에서 검찰에서 아무 액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검찰 문 닫아야죠. 그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해찬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두렁식의 보도까지 거론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피해 사실 유포가 매우 문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피사실 유포 문제는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뭐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도중에 서거하시는 불행한 일이 생겨서 그 수사를 그냥 종결하고 말았습니다만 박연차 태광산업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돈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에서 포장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때 의왕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과일 박스 상자에다가 현찰 받아서 그 현찰 받은 거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달러로 바꿔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현 씨 뉴욕에 있는 아파트 220만 불인가요? 230만 불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거 확인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확인된 겁니다.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없던 일을 검찰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계속 호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혹세무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인척이나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면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개혁 같은 중요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이런 의미에서 검찰이 결국 주도권을 갖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후보자야말로 사실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 범죄 혐의와 너무 가까이 가 있어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뭐 좀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국 후보자가 개혁을 말한다면 당장 듣는 분들은 아니 누가 누굴 개혁하겠다는 거냐 지금 본인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유기사고 쓰시는 분께서 검찰이 수사 들어간 걸 보고 저는 조국 힘내세요로 기울었습니다. 검찰이 정말 개혁하기 싫어하는구나라고 깨달았거든요. 이런 의견 주시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이 특별히 가지고 나오신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우회상장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회상장이라는 것은 비상장사를 상장사와 합병해서 실질적으로 상장회사로 만드는 것이죠. 네. 근데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것은 뭐가 문제냐면 이 합병 준비를 한 거는 사실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 이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피에서 우회상장을 준비한 문건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회상장을 준비했다는 저희 주장이 이제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우회상장 전에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그러니까 조국 높이는 후보자 일가가 인수한 비상장 회사인 웰스 CNT의 가치를 엄청나게 부풀려 넣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합병을 통해서 비상장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도를 짜놨거든요. 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업무상 배임 문제도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의 문제도 생기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뭐 아까 피사실 유포 말씀을 하셨지만 계좌 추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사 보안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120 쓰시는 분께서 연좌제도 아니고 가족 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거는 정말 가족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9230 쓰시는 분께서 수사 결과가 자유한국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조작이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셨는데요. 뭐 지금 시간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의혹 말고 또 새롭게 나올 의혹이 있습니까? 지금은 총알을 아껴두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쏟아진 의혹만 해도 너무 많은데 이미 사퇴를 했어야 될 상황입니다만 청문회 때 새로운 게 없으면 뭐 새로운 거 한 방 없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쪽에서 역공할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아껴두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2부 여기서 마치고요. 8시 뉴스 들으시고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